안녕하세요. 소설가 유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정체성이 와해되고 있는 어떤 과도기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성씨와 시족 사회가 끝났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너는 어디 씨야? 너는 어디 김씨야? 너 어디 윤씨야? 무슨 공파 몇 대 손이야? 이런 거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랬고 동네 어른들도 그랬고 선배들도 그랬고 그러면서 같은 성씨면 보다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그 범죄와의 도시에서 보면 최민식 배우가 그 하정우한테 대구박 보면 딱 우리 집안 사람이라 그러면서 되게 그걸로 친근감을 표시하고 그렇게 억지 인연을 만들어가는데 그게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또 형성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뭐 과자 하나라도 더 사주시고 아버지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러는 어른들도 많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공파가 같다는 이유로 굉장히 친해진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훌쩍 커버려서 30대가 되고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근 10년간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씨에 대해서 정말 단 한 명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성씨에 대해서 하나도 궁금해하지 않고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느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씨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구나, 성씨가 주는 소속감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유튜버들만 생각해도 그래요. 가수들도 그렇고 예명으로 살아가죠. 뭐 침착맨, 빠니보틀, 마랑, 빠더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예명으로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본명을 궁금해하지 않는 시대가 됐죠. 이 말은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다지 궁금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조차도 상대에게 굳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러한 현상은 성씨사회의 구속력이 약해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족사회의 전통적인 결속력, 유대감, 소속감, 동질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와해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포기하기도 하죠. 제사 대신 조금 더 의미 있는 연인과 가족과 나 자신의 삶을 더 돌보는 시대가 됐죠. 일례로 이번 설 명절에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2025년 설 연휴에 2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218만 9,778만 명이래요. 이 공항 이용객 중에 99.3%, 그러니까 217만 6,469명이 해외여행을 떠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굉장히 중요시 해오던 그런 민족이었죠. 다들 고향 내려가느라고 뭐 경부고속도로에서 7, 8시간, 뭐 10시간 막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죠. 그만큼 고향에 가는 걸, 그리고 그런 성씨사회의 유대감을 지키며 사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의미 없어진 시대 같아요. 이 말은 성씨사회의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성씨사회, 시족사회의 어떤 유대감이 약해지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던 강한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에 대한 소속감, 유대감, 어떤 동질감, 이것 또한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봐도 거리를 다니면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게 호남 향후에, 이런 충청 향후에 같은 고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타지에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모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간판도 굉장히 많았고 언제 무슨 행사한다 막 이런 현수막도 많이 봤었는데 이런 향후애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들 자체로 막 이끌어주고 같이 좋은 일 함께 하고 어려운 일 같이 나누고 이런 지역사회의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왔었죠. 그래서 같은 고향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 모임으로부터 깊은 어떤 소속감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에서 강한 유대를 가진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하고 안 좋은 일 있을 땐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강한 결속력을 가진 향후회로 존재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향후회라는 간판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서칭을 해봤는데 향후회가 있긴 있는데 그들의 어떤 모임 사진을 보면 60, 70대, 젊은 분들은 50대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지역에 대한 애착, 유대감 그런 거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전에는 서울에 상경한 사람들이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향후회를 이렇게 결집하고 그러면서 강한 유대감을 갖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했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동호회 이런 게 많죠. 등산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요새는 러닝 크루 이런 것도 많죠. 그리고 뭐 테니스 동호회, 골프 동호회 뭐 이런 동호회 취미 모임으로 어떤 사회의 결속력이 재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주던 그동안 전통적인 지역, 고향, 출신 이게 주던 힘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같은 고향이라고 해서 그렇게 유대감을 이제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읽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과는 조금 유대감이 더 생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건 지역사회가 그동안 주고 있던 어떤 소속감, 동질감, 결속력 이런 게 굉장히 와해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제 대학도 조금 의미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물론 대학의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대학의 애착을 갖고 있고 동문회도 잘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지만 저도 제가 나온 대학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제가 30대 중반인데 근 뭐 20대 후반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물어보는 사람이 저조차도 대학 어디 나왔는지 묻질 않고 저한테 대학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제가 출연했었는데 그 방송 작가님이 사전 인터뷰하면서 어디 대학 나왔냐고 물어본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옛날에는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었죠. 영화 타짜를 봐도 그런 대사가 있죠. 김혜수 배우가 경찰에 이제 체포되려고 하니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서 이제 경찰한테 화를 내잖아요. 그만큼 20, 30년 전만 해도 대학 그 자체 내가 이 대학에 속해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어떤 사회에 반영할 수 있는 후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간판이 주는 후광이 있었죠. 근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서울대학교 나왔다, 카이스트 나왔다 이러면은 그 대학이 주는 후광이 있지만 물론 그만큼 노력했다는 그런 훈장이기도 하죠. 근데 더 이상 그 예전만큼 학벌이 주는 후광이 좋은 시대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 초등학생들이 동경하는 성공의 어떤 지표로 삼는 연예인들, 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봐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고졸도 많고 그런 현상들이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고졸이 대통령도 역임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은 20, 30년 전만큼 대학이 주는 후광 그리고 대학이 주는 소속감 이런 게 굉장히 와해된 시기 같아요. 그래도 학연이 주는 어떤 유대감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물론 경기고 몇 회 출신 뭐 어디고 몇 회 출신 이러면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는 하죠.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대학이 주는 유대감, 소속감, 정체성 이런 거는 더 이상 예전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좀 눈여겨본 현상은 이제 자신의 직장을 자신의 명함으로 삼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윗세대, 아버지 세대 그들에게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런 명함 하나가 자신을 대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기도 하죠. 근데 그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한 개인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좀 하나의 일화를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제 지인이 이제 공무원이신데 그분의 이제 직장 상사가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은퇴 생활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은퇴를 하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거의 2년 동안 말을 안 하셨대요. 그분은 제가 감히 생각해 보자면 평생 직장에 몸담으면서 뭐 일하고 직장 동료와 이제 소통하고 유대하고 주어진 일을 해가는 그 자체가 그분의 정체성으로 형성되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평생 직장에서 퇴임을 하게 되니까 그런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려서 우울증이 왔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평생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겪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 같은 세대들 20, 30대들을 보면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퇴사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 털고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준다 그러면 바로 옮기고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조하는 워라밸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직업이 아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한 물음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운동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갖고 요리도 하고 등산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러닝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과정이 워라벨의 좀 참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저는 우리 시대가 첫 번째로 성씨와 시족사회가 굉장히 약화되었고, 두 번째로 지역이 주는 소속감이 굉장히 약화되었고, 세 번째로 학연이 주던 어떤 유대감도 약화되었고, 그동안 직업이 주던 어떤 소속감과 유대감도 굉장히 퇴색되었죠.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어르신들, 대한민국을 살아가면서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가만 생각해보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나는 무슨 성씨, 무슨 공파 몇 대 손이고 어디 지역이고 고향이, 그리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동기가 누구고 동문이 누구고 그리고 어디 회사를 나왔고 그곳에서 뭘 쌓았고, 이것이 우리 윗세대 어르신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20, 30대들 그리고 40대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전통적인 국적, 성씨, 시족,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그리고 회사, 이게 주던 소속감과 유대감, 그리고 이게 형성하던 정체성이 완전히 와해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 중에서 외부적인 거는 그렇게 구속력이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족, 성씨,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출신 회사, 이게 더 이상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대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제 닉네임으로 살아가고, 게임과 웹 속에서는 익명으로도 살아가고, SNS에서도 자기가 만든 호칭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요즘 세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내면적 어떤 요인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나의 성 정체성이 어떻다, 나의 MBTI가 어떻다, 나의 성취향이 어떻다, 나의 취미가 어떻다, 나의 패션이 어떻다, 나의 어떤 동아리가 어떻다, 나의 어떤 크루가 어떻다, 이런 것들로 나를 정의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에서 국민들이 보이는 현상인 것 같고, 사실 개발도상국 이런 데에선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이런 문제는 사실 거들떠도 보지 않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좋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으려는 현상이 자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색깔을 중요시하는 우리 세대들에게는 좀 기쁜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위험하다고 보냐면, 그동안 어떤 성씨사회, 시족사회, 그리고 지역, 학교, 어떤 회사, 이런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윗세대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체성이 의미 없는 굉장히 파편화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익 집단이, 어떤 과두 집단이,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행할 때, 예전에는 뭐 우리 지역에 해가 되거나 우리 성씨에 해가 되거나 우리 대학에 해가 되거나 우리 회사에 해가 되거나 이러면은 다양한 정체성의 소속감에 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 변화에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 파편화된 우리 존재들이, 예를 들어서 정치 집단이, 권력 집단이, 그리고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됐을 때 소속감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있는 우리들이 그거를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소속감이 와해되고 있는 시대에서는 만약에 권력 집단, 과두 집단, 과두정이 형성된다고 봤을 때 예전만큼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젊은 사람들이 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 걸치고 있는 영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자 소설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젊은 세대들의 현상과 점점 와해되어가는 전통적 대한민국의 그런 가치관들을 바라볼 때 반가우면서도 내심 우려가 된답니다. 지금이 이럴진데 향후 20, 30년 후에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 세대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과연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점점 벗어던지고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